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한 시, 오은 배율입니다. 자, 만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했는데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요? 자기만 선이라고 말하는 현실을 돌아볼 기회가 되는 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자신이 이루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녁 먹고 산책길에 나섰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했다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겠지요. 그렇지 못했다면 바쁘고 아쉬운 산책길일 겁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석양을 바라보고 마당에 내려서 바라보니 마을은 풍요로운 가을의 흥겨움이 넘치고 강가의 해오라기 모습이 훤칠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가을 풍경과 달리 자신의 학문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검은고를 타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오타가 있네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퇴계 이항의 만보입니다. 건망증 괴롭게 여기며 되는 대로 책을 뽑아 산만하게 쌓아두었다가 또다시 정리하네. 해는 호련히 서쪽으로 기우는데 강물빛에는 숲 그림자 일렁거리네. 지팡이 짚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고개 돌려 구름 낀 봉우리들을 바라보네. 저녁 짓는 연기 넓게 퍼지고 들파는 바람소리 솔솔 추워지네. 시골집들의 가을 추수 가까워지고 즐거운 길색 절구방 하나 우물에나 넘치네. 까마귀 돌아가니 하늘의 뜻을 잘 터득한 것 같고 해오락이 우뚝 서 있으니 자태가 멀리 뛰어나네. 이내 인생 유독 무엇을 하였던가. 오랜 지도는 늘 막혀있네. 아무에게도 이 소에 말할 데 없어 옥으로 꾸민 금을 뜯으니 밤만 고요히 깊어가네. 자, 만보입니다. 자, 만은 늦을 만자죠. 보는 걸음 보자입니다. 그죠? 자, 늦게 걷는 걸음. 이 시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죠? 자, 저녁 산보를 하며 뭐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산보를 하면서 풍경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건망증 괴롭게 여기며 되는 대로 책을 뽑아. 선생님도 요즘 뭐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는데요. 건망증 있는 화자의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잘 괴롭게 여기며 되는 대로 책을 뽑아. 책이 정리정돈이 탁 되어 있지 않고 좀 혼란스럽죠. 산만하게 쌓아두었다가 또다시 정리하네. 건망증 때문이겠죠. 해는 호련히 서쪽으로 기우는데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녁 무렵입니다. 자, 이 저녁 무렵의 시간적 배경인데, 자, 성찰의 시간이면서 또 인생의 황혼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제 석양 황혼 무렵의 사진을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이런 젊음의 시간이 아니고 선생님도 조금 이미 성찰의 시간, 황혼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죠. 강물빛에는 숲 그림자 일렁거리네. 강물에는 반영이 되어 있죠. 숲의 그림자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물이 일렁거리니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죠. 자, 책을 정리하다가 저녁이 되었다. 자, 책을 정리하다가 저녁 풍경을 지금 본 겁니다. 지팡이 짚고 마당으로 내려갔어. 지팡이를 젊은 사람, 어린아이가 짚지는 않겠죠. 자,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갔어.
자, 지팡이는 바로 노년의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마당은 화자가 지금 방 안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마당으로 내려갔죠. 자, 풍경을 감상하면서 또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당에서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는데요. 우물, 해오라기, 이 부분에서는 아마 까마귀도 연결됩니다. 등으로 이어집니다. 고개를 돌려 구름 낀 봉우리들을 바라보네. 이렇게 또 고개를 돌려 봉우리들을 봅니다. 자, 저녁 짓는 연기 넓게 넓게 퍼지고 들파는 바람 소리 솔솔 주어지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녁 무렵에 마을에 이제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들판에는 바람이 살살 불고 조금 살살해지죠. 가을이니까요. 자, 따뜻하고 이 부분은 따뜻한데 뒷부분 차갑죠. 자, 따뜻하고 차가움의 대비가 일어나네요. 자, 기승전결의 한시는 전부 기승전결의 구조입니다. 자, 기는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성은 이어받고 저는 깊어지거나 돌려서 생각하고 결은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성 부분은 가을 들판과 집들의 풍경입니다. 시골 집들의 가을 추수 가까워지고, 자, 가을 추수를 볼까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죠. 결실의 가을입니다. 그죠? 결실은 수확의 가을이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지금처럼 풍요로운 상황은 아니었겠죠. 가을이 되면은 온 집안 분위기가 좀 흥겹겠죠. 즐거운 기색, 절구나 방 하나, 또 절구방 하나, 또 우물에나 다 넘친다. 어떻습니까? 수확을 앞둔 농촌의 풍요롭고 활기찬 모습, 아주 기쁨이 넘치는 풍경이죠. 까마귀 돌아가니 하늘의 뜻을 잘 터득한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까마귀는 뭔가 진리를 터득한 하늘의 뜻, 바로 진리를 터득한 존재죠. 해오라기는 저 강가에 서 있는데 자태가 멀리 뛰어나다. 멀리서 보아도 아주 멋지다. 자, 마당에서 까마귀 우물, 까마귀 해오라기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 까마귀나 해오라기는 이 시에서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럽겠죠. 잘 터득한 것 같고 아주 뛰어나다.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부러운 존재가 됩니다. 전 수학의 기쁨에 찬 마을과 풍요로운 자연입니다. 자, 기승전 이건 보니까 어떤 풍경이죠. 그래서 선경이라 할 수 있고요. 자, 인의 인생 유독 무엇을 하였던가? 인의 삶은 무엇을 하였던가? 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서리법을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도 하늘의 도리를 찾았고 해오라기도 우뚝한데 나는 그것을 못 찾았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오랜 소원 늘 막혀있네. 오랜 소원은 아마 태교 이하의 소원은 학문의 완성이겠죠. 막혀있네. 답답하죠. 그래서 합니까? 아무에게도 이 소회 말할 데 없어. 아무에게도 이 소회를 말할 데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반성과 한탄이 드러납니다. 옥으로 꾸민 금을 뜯으니 밤만 고요히 깊어가네. 이 금은 검은고입니다. 자,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검은고 연주죠. 왜 이렇게 검은고를 뜯고 있을까요? 답답함을 달래는 행위, 답답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자, 밤늦도록 답답해서 검은고를 연주한다. 즐겁습니까? 자, 결입니다. 학문적 수건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입니다. 아쉬움이 드러나겠죠. 자, 이 결 부분은 선경 후정의 구조에서 후정이죠. 자신의 뒤에 뜻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시고요. 이런 걸 오언배율이라 합니다. 한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옛날에 시는 고시라이가 고시라고요. 그 다음에 당송에 들어오면서 형식이 정비되면서 근체시가 나왔습니다. 자, 근체시는 절구, 율시, 배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절구는 4행시고요. 율시는 8행시고 배율은 8행 이상 보통 한 12행쯤 됩니다. 이런 시를 말합니다.
5글자면 오원절구, 그 다음에 7글자면 칠원절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원율시, 칠원율시, 또 오원배율, 칠원배율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격은 생각이 깊죠. 사색적이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있고요. 또 자연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소망한 바를 이루지 못한 회한과 성찰, 성취하지 못한 학문에 대한 회한입니다. 특징입니다.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고요. 자연 풍경과 외물이죠. 화자 자신 내면입니다. 대조하여 시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죠. 황혼 무렵이지 않습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판, 우물, 해오라기. 여기서는 까마귀도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화자는 들판을 바라보다가 가을의 기쁨을 넘치는 또 우물을 보죠. 그리고 해오라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들판, 우물, 해오라기로 시선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자, 까마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선경과 후정의 구조로 설명해보자. 선경은 신선의 경치가 아니고 앞에는 경치, 뒤에는 뜻을 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녁 무렵의 풍경 기고요. 성은 마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죠. 저는 가을의 전경, 가을의 풍경입니다. 그죠? 자, 결은 화자의 탄식이죠. 예, 기승전은 경치, 선경에 해당되고 결은 뜻, 후정에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특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자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죠. 자, 이 저녁 시간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면서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자, 이 시간은 바로 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죠. 가을은 뭐 단풍도 아름답지만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바로 자신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의 대조적 상황을 한번 말해보자입니다. 풍성한 가을과 훤칠한 해와락의와는 달리 화자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요. 자, 화자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구절은 건망증 괴롭게 여기며 되는 대로 책을 뽑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을 정리를 잘 못하는 것이죠. 건망증 있는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노인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지팡이죠.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내려왔지요. 화자가 검은고를 타는 이유는 학문적 성실을 이루지 못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겠죠. 자,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맞추어 이 시의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삶을 설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쓴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자기의 앞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번 꼭 준비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퇴계이항 선생님의 한시 만보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빌고요.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